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혼코노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혼코노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분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생겼던 이유가 정말 소름 끼쳤던 경험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혼코노메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참여를 하실 때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생각보다 많은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일 때문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그럴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 건데 그때 제가 좀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가 않고 그 뒤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귀신 이야기나 이런 걸 일부러 좀 기피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좀 우연히 좀 이렇게 돌비님 영상 이렇게 보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원래 몰랐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저도 용기를 좀 갖고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랑 좀 같이 공감하면서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라우마를 좀 타파해보고 싶어서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8년이고요. 그때는 고등학교 제가 2학년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그냥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또 공부에 끈은 그렇게 놓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그냥 문과생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좀 의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영어 과목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야자를 좀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외를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어 과외를 하겠다 하고 빼는데 같은 반 친구를 A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 친구 A가 저한테 그 우리 친척 누나 중에 미국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귀국한 누나 있는데 그 누나한테 같이 과외 받자.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근데 사실 저도 좀 좋았던 게 그 1대1 과외를 받기에는 사실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것도 좀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받으면 그래도 나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친구랑 같이 하게 되면 친척 누나다 보니까.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2학기죠. 2학년 2학기부터 영어 과외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의 일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고등학교 저녁 수업이 끝나고 친구 A랑 같이 친구 A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선생님이랑 과외를 받고 끝나면 한 9시나 10시쯤 될 거예요. 끝나고 저는 독서실로 오거든요. 그 생활을 제가 몇 달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뭐 제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독서실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독서실을 사실 다니는 이유들이 공부 때문도 당연히 있지만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서 좀 하고 좀 논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건 독서실에 차량을 운행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저희 독서실 같은 경우는 12시, 1시, 2시 이런 식으로 1시간 간격마다 차량을 운행했는데 저희 집이 저희 지역에서도 조금 변두리 좀 끝쪽에 있다 보니까 그 독서실 차량은 저한테는 고마운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죠. 아무튼 저는 늘 그렇게 정말 평범한 그냥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과외를 한 3, 4개월을 하고 12월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그때도 그냥 여느 때랑 다름없이 친구 A 집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데 과외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 A가 저한테 쓱 얘기하더라고요. 야, 오늘 치킨이나 좀 먹고 갈래?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킨을 시키고 치킨을 같이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떠들다가 무심코 시간을 딱 봤는데 거의 11시가 가까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래 잘 가 하고 그 아파트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눈이 좀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눈이 많이 오는 건 아니었는데 눈발이 바람 때문에 슥 이렇게 흩날리는 정도? 근데 저희 친구 집에서 독서실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거리가 막 버다가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큰 길도 아니고 조금 밤에 가면은 위험한 그런 골목골목을 지나서 사람 없는 좀 어두운 곳을 이렇게 가야 있는 곳이 저희 독서실이었어요. 게다가 또 저희 집이 워낙 멀다 보니까 저희 집까지 운행하는 그런 차량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건 좀 감수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20-30분 걸어서 독서실 가고 뭐 그런 생활이 반복된 거였어요. 그날도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 언덕이 하나가 나와요. 그렇게 가파른 언덕은 아닌데 1차선 도로에 있는 언덕이거든요. 100m에서 150m 정도일 텐데 그 언덕 1차선 맞은편 쪽에는 좀 낙후된 그런 밤에는 잘 운영하지 않는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철물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건강원 같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는 잘 운영하지 않는. 게다가 좀 시설이나 건물들도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좀 음산한 좀 그런 분위기가 있고 반대로 인도의 오른쪽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밤에는 유동인구도 없고 불빛도 거의 없는 그냥 어두침침한 곳인 거죠. 그런 골목. 근데 느낌. 다만 그 언덕에는 제가 언덕을 3등 분양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언덕 시작하는 부분에 노란색 가로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언덕 제일 꼭대기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언덕의 가운데 딱 중간에 가로등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언덕에 가로등이 3개가 있어요. 네. 딱 그 불밖에는 거의 없고 제가 이제 그 언덕을 걸어가기 그 언덕 첫 번째 가로등에 도착하기 한 20걸음인가 남았을 때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또 언덕을 올라가야 되네 힘들겠다 하고 이렇게 언덕을 무심코 꼭대기를 올려다 봤는데 꼭대기 가로등 앞에 뭐 시커먼 둥그런 쓰레기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전봇대나 가로등 앞에 쓰레기 많이 모아두니까 저거 그냥 쓰레기 봉투 모아두는 거겠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이제 그 언덕이 점점 잘 보이게 되거든요. 언덕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실루엣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언덕 첫 번째 가로등에 도착을 하니까 그 서 있던 사람의 전신이 다 드러났어요. 제가 처음에 둥그런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던 건 사실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그 사람 머리였더라고요. 그냥 언덕에 가려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흠칫 놀라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단 여성분이신데 가로등을 등지고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머리가 길고 멀리서 봐도 조금 이렇게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날은 분명 바람도 많이 불고 겨울인데 그냥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가만히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서 언덕 밑을 계속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한테는 너무 압박이었던 게 그 키가 좀 크다 정도가 아니라 야, 저 사람 키 2m 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남자분들 170이나 뭐 여자분들 170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 170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170 정도면 저 사람 꽤 키 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70이다 늘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농구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최소 2m였어요. 최소 2m. 그 사람이 근데 거기 인도에 딱 서 있으니까 그 꼭대기에 서서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를 아무리 거리가 멀다고 해도 제가 거기를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귀신을 믿거나 이러지는 딱히 않았어요. 뭐 물론 무섭기는 했지만 제가 뭐 실제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저 뭐 관련이 그렇게 많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그냥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좀 키가 큰 사람이겠다라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고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저는 긴장을 일단 엄청 한 상태였어요. 딱 봐도
있거든요. 그 압박감이 그 키만 보면. 그래서 제가 어차피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언덕에 제가 한 발짝을 내딛었어요. 근데 저는 한 발짝을 내딛었지만 눈은 그 사람을 응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쫄아 있었으니까. 한 발짝을 탁 내미는데 그 가만히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언덕 밑으로 발을 턱 하고 제가 내민과 동시에 같이 내미는 거예요, 발을.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그 사람이 계속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언덕이 시작하는 발을 한 발 내딛자마자 그 사람이 언덕 밑으로 발을 딱 내미니까 저랑 동시에 내민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멀리 있었지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왼발인가 아마 먼저 내딛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반대발을 다시 내밀었거든요. 반대발을 내딛으니까 이번엔 그 사람이 발을 쓱 하고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리를 저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걸으면 그 사람은 그 속도에 맞춰서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제가 좀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설마 아니겠지 하고 제가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이 걸은 건 아니고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빠른 걸음으로 걸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발에 맞춰서 그렇게 근데 소름 끼쳐. 오, 이건 따라오는 게 맞다. 분명히 제 발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은. 근데 제가 그렇게 저 사람 나 따라서 오는 게 확실하다라고 느꼈을 때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언젠가 그 사람이랑 저랑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같이 내려오고 올라가면. 근데 그게 딱 언덕 중간에 있는 그 가로등이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가로등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중간에 있는 가로등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분은 이제 완전히 인도에서 찻길 쪽으로 붙어서 내려오고 계셨고 저는 그 사람이 그쪽에 붙어서 내려오니까 저는 오른쪽 완전히 끝에 붙어서 살금살금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마주치기가 싫으니까. 근데 지나는 가야 되니까 최대한 그 오른쪽으로 붙은 거죠. 그 사람은 안쪽으로 온 거고. 그러다가 올라가니까 중간에 어느 순간 그분이랑 저랑 5m 거리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근데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 두 번째 가로등이 그 사람의 몸을 비추는데 그 사람의 몸이 멀리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자세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어땠어요? 물론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확인이 안 됐는데 머리가 굉장히 떡이진 건지 물에 젖은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하여튼 되게 관리가 안 된 그냥 긴 머리로 있었고 그리고 그냥 원피스라고만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꾀지지하고 뭐 먼지도 많이 묻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발이 맨발이었어요. 예. 발이 맨발이었고 그리고 어깨도 축 늘어진 상태로 손과 발이 뼈 마디마디가 보일 정도로 굉장하게 앙상한 거예요. 말랐구나.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키가 너무 크다는 게 저는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75 정도 되기는 하는데 175 정도 되는 제가 올려다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너무 큰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사람인가 저도 못 믿겠는 거예요. 제 자신을.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그냥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바짝 긴장한 상태로 가는데 그 순간 이제 거의 일직선에 거의 가까워졌어요. 거의 어깨가 나란히 되다시피. 근데 그 순간 언덕 밑에서 바람이 슥 불면서 그 여자 가렸던 얼굴이 슥 드러나는데 그 순간 제가 잠깐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분명히 언덕 밑을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은 동그랗게 떠가지고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는 언덕인데 눈은 제 옆을 째려다보고 있었고 일단 얼굴이 회색이었어요. 얼굴은 회색이었고 코는 아주 뾰족한 매부리 코에 이빨은 꽉 깨물면서 얼굴에 진짜 사람이 짓기가 조금 힘들 만한 그런 오만상이라고 할까요? 우와. 얼굴에 주름이나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사람처럼 인상을 꽉 구기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옆으로 딱 찌르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알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한쪽 눈은 감고 있었어요. 주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사람 딱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빠른 걸음으로 얼른 갔어요. 그 순간 이제 제가 그 사람이랑 위치가 바뀐 거죠. 그 사람은 밑에 있고 저는 위에 있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등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몇 걸음 걷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냥 그 자리 그 가운데 가로등에 가만히 그냥 서서 밑에를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네. 그래서 몇 걸음 걷고 뒤돌아보고 몇 걸음 걷고 뒤돌아보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언덕 꼭대기 거의 다다를 때쯤 그 사람이랑 제법 거리도 조금 멀어졌으니까 뒤를 쓱 한번 돌아봤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내려다봤는데 제 쪽을 쳐다보면서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덕 위를. 그때 이제 멀리서 보니까 올려다보니까 얼굴이 드러났는데 코랑 입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 하나가 반짝거리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였어요. 우와. 멀리서 봐도.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뒤돌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언덕 꼭대기에 도착을 하고 언덕을 내려가는데 제가 그 여자를 보면서 언덕을 뒤로 내려갔어요. 무서우니까. 뒷걸음으로요? 예, 뒷걸음으로 내려갔어요. 뒷걸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실루엣이 언덕에 의해서 이제 점점 사라지거든요. 한 발짝 뒤로 가면 다리가 안 보이고 한 발짝 더 가면 허리까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뒤로 가니까 머리까지 사라졌어요. 예. 시야에서. 그 언덕으로 가려진 거죠. 근데 갑자기 얼굴이 뽁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뭐야? 그 사람이 까치발을 든 거예요. 까치발. 제가 거기서 그냥 바로 뒤돌아서 독서실로 뛰어갔어요. 막 정신없이 뛰어가고 핸드폰으로 시간 보니까 어느 순간 11시 50분이 넘어 있는 시간인 거예요. 빨리 가서 나 12시 독서실 차 타고 빨리 가야겠다. 제가 그때부터 막 뛰어가면서 그제서야 이제 주변 시야가 슬슬 트이기 시작했는데 전 몰랐는데 한방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한테 완전히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 신경을 절대 쓰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한방눈이 막 내리고 있었는데 전 그것도 몰랐던 거죠. 아무튼 저는 막 뛰어가서 출발하려는 그 독서실 차를 붙잡고 제가 겨우 탑승을 하게 됩니다. 타서 제가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창문 밖을 보려니까 그 여자가 쳐다볼 것 같고 예. 눈을 감으면 자꾸 아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독서실 차 천장만 계속 이렇게 그냥 보고 딴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원래 보통 독서실에서 저희 집까지 그냥 직선으로 가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한 네. 15분에서 뭐 그 정도 걸리는데 저만 타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많이 타니까 돌아서 저희 집은 가장 마지막에 내리거든요. 그래봤자 한 3-40분 걸려요. 한 10분, 15분 거리를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가야 될 정도로 눈이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거의 제가 도착할 때쯤이 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저희 집을 마지막으로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기사님이 학생 저 미안한데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 다음 학생들 태워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고 가면 안 될까? 원래 저희 집 앞까지 떨궈 주시는데 워낙 늦게 오고 그 다음 학생들도 또 태워야 되니까 빨리 가셔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저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시고 그냥 유턴을 해서 바로 가세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는 사람이 거의 밤에는 잘 없거든요. 게다가 거의 1시가 다 된 시간. 제가 딱 내리고 보니까 이미 저희 동네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 한 10분, 20분이면 진정이 안 됐을 텐데 한 1시간 정도가 걸렸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됐어요. 진정된 상태로 딱 내려서 눈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가야겠다 하고 눈을 봤는데 눈 뽀드득 거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뽀드득 제가 밟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다가 무심코 딱 내려다 봤는데 새하얀 눈에서 발자국이 먼저 누군가가 왔던 발자국이 하나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발자국이면 왼발 오른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발자국이 왼발만 있고 한쪽은 슥 일자로 이렇게 끌고 가는 제가 거기서 다시 심장 두근거림이 시작이 다시 돼요. 그 진정됐던 마음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 발자국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거 나 진짜 꿈이 아니라 이거 진짜 사실이면 이거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진짜 누구한테 말해야 이 말을 믿나? 이게 귀신인가 사람인가? 아직도 저는 긴가민가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발자국을 밟지는 못했어요.
약간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옆에 붙어서 그냥 그 발자국 보면서 따라가는데 그 발자국이 저희 동네로 가는 발자국이더라고요.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는 그 집의 그 방향인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골목길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골목길 가기 전에 찻길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와도 찻길 쪽은 차도 이렇게 좀 다니고 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쌓여요. 거기서 발자국이 멈췄어요. 건너가야 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발자국이 없으니까 오히려 어디 갔지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 집의 골목길 입구에 도착을 하고 일단 저는 발자국부터 찾았어요.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발자국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발자국이 없는 거 확인하고 그 골목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골목길 입구부터 그냥 한 100m, 150m? 그 정도 싹 다 그냥 일반 주택이 일자로 쫙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입구부터 한 4번째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멀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안 보이는 순간 집까지 막 뛰었어요. 막 뛰어서 얼른 집에 들어갑니다. 저희 집은 그때 2층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뭐 잘 사는 그런 1층, 2층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1층, 2층이 분리된 2층을 올라가려면 입구가 그 뒤쪽에 골목에 있는 그냥 좀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신발장 앞에 서서 도착했다 하니까 그 순간 긴장이 확 풀리면서 약간 현기증도 좀 오는 것 같고 그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는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다고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진짜 사람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이 생각하면서 주저앉아서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좀 진정을 하고 좀 어지러우니까 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이제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기 시작할 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때문에 깼어요. 깼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제가 그날. 제가 원래 보통 잘 눌리는 편이니까. 근데 그날 가위는 조금은 달랐던 게 보통 가위가 눌리면 몸이 가만히 있고 눈만 이렇게 움직이고 보통 그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건 맞는데 제 몸이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둥둥 뜨는 느낌이 점점 들더니 제 방에 떠 있는 거예요, 제가 몸이. 우와. 약간 그 헬륨 풍선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둥둥 뜨다가 뭐 이쪽 벽에 탁 부딪힌 상태로 팅 하고 튀어나와서 둥둥 뜨고 제 몸이 그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눈만 불릴 수 있으니까 눈을 옆을 돌려보면 반듯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요. 이게 유체 이탈이구나. 그때는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신기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몸이 둥둥 뜨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제 몸이 반듯하게 누워져 있는 상태로 신발장 쪽으로 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근데 신발장 쪽에 갔는데 제 발이 그 문을 뚫으면서 점점 제 몸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냥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제 몸은 분명히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저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다가 제 얼굴까지 다 나오는데 완전히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누워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제 몸은 저희 집이 2층이었기 때문에 2층 높이에 있었고 그 골목 한가운데 거기서 멈춰 서게 돼요. 제 몸이. 무섭기는 했는데 이게 유체 이탈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천천히 저희 동네를 보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눈이 어느 정도 그치고 그냥 눈만 쌓여있는 그 상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유체 이탈이구나. 막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끝에 저희 집의 입구 쪽이 아닌 반대쪽 입구 저 끝에 100m쯤에 어떤 한 사람이 여기저기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건 한 100m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저기 걸어오면서 저희 집도 골목이었으니까 노란 가로등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 언덕에 있는 가로등이랑 똑같은. 근데 저쪽에 보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가 걸어오는데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어기적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천천히 오고 계세요. 제가 이제 거기서 들었던 생각은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야겠다. 안 움직이는 몸을 막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손가락을 막 움직이고 이제 슬슬 그렇게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 걸어오면서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뭘 찾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 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서 있는 바로 옆집을 이렇게 보더니 그 상태로 멈췄다가 한 3초인가 5초 멈췄다가 제가 떠 있는 저쪽으로 고개를 휙 하고 돌려서 보는 거예요. 저를 휙 하고 쳐다봐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그 외에 안경 벗은 사람이 안경 벗고 좀 안 보이니까 자세하게 보려고 그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 약간 숙이고 고개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거 아세요 혹시? 알죠. 꾸부정하게. 예, 맞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세하게 보는 행동을 저한테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 상태로 자세히 보고 허리를 굽히면서 옆쪽에 벽 쪽으로 슬금슬금 옆으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 위에 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발부터 그대로 나갔고 제 머리가 어느 쪽에 있었냐면 저희 집 건물 벽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벽 쪽에 붙었다라는 거는 제 뒤통수 쪽으로 벽에 붙어서 제가 눈을 아무리 옆으로 해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사람이 옆에 완전히 붙어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제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막 미친 듯이 어떻게든 막 들어가려고 안 움직이는 몸을 막 흔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근데 그것도 참 되게 답답한 게 막 움직이면 얼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천천히 나왔던 것처럼 다시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답답하게. 네, 근데 천천히 다시 제 몸이 제 방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사각지대였던 그 벽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 100m였는데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30m 쪽까지 와서 그 여자가 잔뜩 웅크린 채로 벽에 딱 붙어서 왜 도둑들 벽 붙어가지고 살금살금 걸어오는 그런 느낌 아시죠? 살금살금 벽에 붙어서 제 눈치를 계속 보면서 살금살금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벽에 딱 붙어서. 근데 그 사람이 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가 좋게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키에 그 긴 다리, 긴 팔이 벽에 붙어서 이렇게 오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이 눈치 보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까는 분명히 멀리 있었는데 바로 한 20-30m 앞에 그 사람이 저를 올려다보면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저랑 눈을 마주치고 제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려요. 그러니까 제 방을 봤다기보다는 누워있는 저를 봤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딱 들었어요. 아, 육체를. 그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해요. 근데 한쪽 다리가 절고 있잖아요. 막 뛰어오는데 그 표정은 정말 심각하고 그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내가 반드시 먼저 들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드니까 저도 그때부터 막 들어가려고 시작해요. 그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시선은 제가 누워있는 그 방에만 꽂혀서 계속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는데 다리 한쪽을 다쳤다 보니까 근데 뭐 접질리든 뭐 어떻게 뭐 꺾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뛰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다리 한쪽은 막 헐렁헐렁 거리면서도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조금 더 먼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입모양을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시선은 그쪽에 꽂힌 채 막 뛰어오는데 그 사람의 말은 너무 작게 하기 때문에 제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저희 집에 도착하고 계단으로 막 올라오면서 그때 제가 입모양으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제발. 제가 그러고 나서 몸에 먼저 들어와서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깨게 돼요. 제가 딱 깨는데 딱 깨고 누웠던 몸을 벌떡 일으켰거든요. 하는데 제 바로 앞에 그 여자 얼굴이 앞에서 저를 되게 원망스럽고 되게 약 올라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얼굴 크기가 그냥 보통 사람 크기가 아니라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쟁반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큰 얼굴이요. 그렇게 큰 얼굴이 제 앞에 딱 서서 저를 쳐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화난 막 그런 것처럼.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굴 그대로 이 사람은 진짜 화가 너무 나 있고,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그 냄새가 바람 비린내가 약간 역한 그 바람 비린내 아시죠? 그런 비린내가 싹 풍기면서 제 앞에서 저를 막 어떻게든 막 해버리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그 뉘앙스로 막 이렇게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부르르 떨면서. 그러더니 그 사람이 너무 화가 극도에 치밀었는지 그 감고 있는 눈이 쫙 떠지면서 닫힌 눈까지 떠요. 동그랗게 떠요. 근데 그 닫힌 눈은 그냥 없는, 그냥 뻥 뚫린 검은색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를 꽉 물면서 저한테 한마디 해요. 야, 문 열어.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그 몸에서 나와. 빨리 나와. 뭐 이렇게.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기절을 해요. 너무 극도의 공포로 기절해본 게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고.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다음날 눈 떴을 때 엄마가 저를 막 깨우고 계신 거예요. 아들,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보니까 제가 분명히 침대에서 잤거든요. 눈 떠보니까 신발장에 그대로 교복도 안 벗고 가방도 그냥 맨 채로 그냥 신발장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우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현기증 나고 막 이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마 그때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와서 침대에 누운 과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씻고 옷 갈아입고 이런 과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거기서 기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엄마한테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렇게 그냥 전향 끝나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슬슬 귀신의 존재를 슬슬 믿어가기 시작할 때가 됐어요. 아, 그렇지. 근데도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실 믿어주겠어요. 너무 비현실적인데. 그러다가 저는 그 과에도 처음에는 그래도 가다가 끝나면은 그 언덕을 지나가지 않고 저기 번화가 사람 많은데 크게 돌아서 한 1시간 반 정도 크게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과에 가는 날은 독서실을 안 가고 그냥 바로 버스 타고 집에 가던가. 네.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그냥 과외를 그만두게 돼요. 제가 과외를 그만두고 한동안 되게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가 이제 슬슬 시작이 돼요. 네. 자꾸 가위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이게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가위에 계속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을 받다가 가위에 눌리거나 수업 중에 제가 잠깐 졸았는데 제 친구가 옆에 와도 야 왔냐? 근데 그 친구는 오늘 출석을 안 했고 오늘 결석을 했고 그런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끝났고 고3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에 이제 매진을 좀 하면서 그냥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 여자에 대한 관련은 없어지기 시작할 때라 그 여자에 대한 그런 일은 슬슬 잊혀져 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그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네. 그러니까 9월 달에서 10월쯤이었을 텐데 그때가 수능 이제 한 달에서 2달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을 그런 시점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여자에 대한 그런 일을 거의 있다시피 하고 그냥 공부에 조금 더 매진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집에서 한 2시에서 3시까지 공부를 그날도 했거든요. 9월에서 10월이라면 이제 여름이 슬슬 지나고 밤 공기가 슬슬 좀 시원하고 좀 그럴 시기가 이제 드디어 온 거예요. 그날은 제가 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전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잤어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창문은 일반 문의 절반 크기 되는 생각보다 되게 큰 창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창문은 창살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은 됐고요.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오른쪽 머리맡 위에 그 큰 창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벽 쪽을 보고 핸드폰 문자 좀 확인하다가 벽 쪽을 봤다는 거는 창문을 등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등지고 핸드폰 보다가 잠들기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몽롱하고 귀에서 삐 소리가 슬슬 날 딱 그 무렵에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작은 소리였어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저는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맨정신에 잠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잠에서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몸은 움직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잠이 완전히 홀라당 달아나니까 그 소리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발소리가 들려요. 1년 전에 그 발소리. 이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소리가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점점 그 소리는 계단을 올라와서 울면서 창문 앞에서 하고 멈춰요. 저는 창문을 등지고 있어서 제 뒤에 창문이 있었고 창문에서 소리가 멈춘 거예요. 이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진짜 여기서 끝이다. 죽었다. 나 이거 안 되겠다.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막 떨리는데 그 트라우마 시작이 되니까 숨이 가빠오고 몸은 못 움직이겠고 고개를 못 돌리겠고 그 정적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고요한 정적이. 그렇게 한 1분 지났나? 그래도 돌아는 봐야지. 그래서 제가 슥 하고 완전히 몸을 돌리지 못했고요. 고개만 싹 돌립니다. 고개만 창문 쪽으로 쓱 돌렸어요. 몸은 벽을 향하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렸는데 그 창문에 창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가 창살은 양손으로 딱 부여잡고 매부리코가 창살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있는 방 안을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바짝 붙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쪽을 쳐다보진 않았어요. 제 쪽 말고 반대쪽에 문이랑 책상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눈은 어두우니까 최대한 크게 뜨고 자세하게 보려고 막 창문에 얼굴을 딱 밀착한 채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다가 제 쪽으로 고개를 쓱 돌렸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쓱 돌리고 그때도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야, 문 열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패닉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공포에 못 이겨서 알겠습니다까지 막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이럴 때 어버버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방울소리 딸랑딸랑 하면서 계단을 탁탁탁 하고 누가 막 빠르게 누가 뛰어오더라고요. 제 쪽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창문 그 옆에 벽 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요.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그 여자한테 아주 고함을 막 지르시면서 욕을 섞어가면서 야 이놈아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막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막 약간 좀 비아냥거리신 그런 말투를 쓰면서 그 여자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도 놀랬는지 제 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막 찾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근데 그 남자분은 막 욕을 좀 섞어가면서 얼른 빨리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그 사람한테 되게 윽박지르고 호통치면서 막 뭐라 하셨던 건 확실히 맞아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막 하면서 막 울면서 하다가 이제 소리가 탁 멈추게 돼요. 예? 저는 그 바깥을 창문 밖을 쳐다볼 용기도 안 났고요. 저는 이미 그냥 가만히 침대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에 집중할 뿐이었어요.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그 여자 목소리는 사라지고 옷 스치는 슥슥슥슥 하는 소리랑 방울 소리 딸랑딸랑한 그런 소리 네. 들리면서 딱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다가 잠깐 조용하다가 그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네. 근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아, 창문 옆에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목소리는 중년의 남성분이셨던 것 같은데, 학생, 사실 제 딸인데, 딸이 좀 말썽을 좀 많이 부려가지고, 내가 좀 혼내고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괜히 무서웠을 텐데 미안해요. 뭐 귀신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요. 막 이런 식으로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를 때랑 다른 말투를. 그러다가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제가 또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신발장 문 쪽으로 막 가요. 막 가서 문을 열려고 딱 잡는데 저희 그 문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이 왜 그 약간 좀 울퉁불퉁하면서 정확한 게 실루엣이 나오진 않지만 약간 모자이크 처리된 것 같은 그런 창문이 있어요. 불투명 유리. 예,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루엣만 볼 뿐 제대로 된 얼굴이 이렇게 확인은 불가한 그런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유리. 제가 거기서 문을 잡고 보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무당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무당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문을 열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아직도 지금 사실은 좀 후회해요. 네. 그분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혼자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시면서, 그 여자는 없었고요. 그냥 혼자 터벅터벅 내려가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는데 제가 그 혼잣말로 중얼거린 걸 그때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 내려가면서 에휴, 학생은 몰랐으면 좋겠는데 에휴. 근데 저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뭐 그렇다고 귀신을 평상시에 보거나 이런 영적인 걸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이게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잘 모르고 그분이 무당분이셨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제가 문을 좀 잠근 그런 집착이 심해졌어요. 아, 문을 걸어 잠그는 좀 그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 좀 잠그시는구나. 예. 좀 그게 남들보다 유난히 좀 심해졌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는 무의식적으로 막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저는 멍 때리면서 손톱 물어뜯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손톱에서 피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다리도 막 계속 떨고 있고, 뭐 그런 불안한 그런 증세가 굉장히 지금 뭐 물론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 버릇만은 여전하게 좀 남아 있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좀 잊고 싶은 제 학창 시절 얘기를 좀 들려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뒤로 제가 귀신의 존재를 막 부정하지는 않게 됐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는 지금 아직도 긍정하려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저에게는 좀 많이 힘든 기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있다고 믿지만 그냥 없다고 믿고 싶은, 애써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자신감 있는 행동을 좀 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자기 반성도 좀 하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좀 한번 맞서보는 용기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 아니 일단은 네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학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좀 깜빡하긴 했는데 제가 그분께 달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은 저를 본 적도 없는데 학생이란 말을 먼저 썼단 말이죠. 그러죠. 저 사람은 내가 학생인 걸 알 리가 없는데 왜 학생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는지,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뛰어간 것 같아요. 이야. 네. 이번 이야기는 사실 홍코노맨님께서 표현력으로 살려주셨어요. 완전히. 표현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예. 표현도 잘해주셨고 중간중간 연기도 과하지도 않게 잘해주셨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이번 네. 이야기가 정말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또 해요. 진짜 숨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숨 막혀가지고 저희도 듣는 내내 그때 그 상황에 몰입을 해서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 압박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네. 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네. 많으셨고 늦은 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3박자가 전부 맞았던 레전드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